내가 딱 이런 고민들 하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한데 나라에서 이런 정책이 있었으면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들을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 안녕하세요. 저는 2020 청년 참여 거버넌스 청년 참여단에서 참여관리 분과장으로 활동했던 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 김지윤입니다. 제가 필요할 때 공부를 조금 더 해볼까? 자격증을 조금 더 따볼까? 취업 준비를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한데 라고 생각하니까 딱 내일 배움 카드가 있었고,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장학금은 안 나오니까 대학원생은 그럼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을 했는데, 또 취업 후에 편하게 상환을 할 수 있게끔 학자금 대출 제도가 정해져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적절하게 제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한숨 마음을 돌리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졸업을 하려면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도 따야 되고, 토익도 따야 되고,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도 따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 이제 필요한 자격증 관련 강좌들을 듣고 이거를 이제 따는 데 되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내년부터는, 원래는 대학교 4학년, 그러니까 졸업 예정자부터만 이제 발급이 가능했는데, 내년부터는 대학교 3학년부터 발급이 가능해서 지금 3학년에 재학 중이신 분들은 빨리 발급을 받으셔서 졸업 요건을 채우는 데 큰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17년에 수혜를 받았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수도권 기준 최대 8천만 원의 전세 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그걸로 이제 자취 생활을 처음 시작했고요. 다행히도 이제 제도 개선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최근에는 1억까지 늘어난 걸로 알아요. 그래서 더 수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 곧 있으면 이제 또 다시 순위 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청소년 활동을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청소년 참여 분야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에 진학하게 되고, 이제는 청년 의제에 관심이 생겨서 그러면은 이번에는 청년 참여 거버넌스에서 한번 활동을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참여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정책 결정 과정이 단순히 이제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실제 정책의 수요자이자 당사자인 청년이나 청소년들을 참여시켜서 함께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 어떤 정책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함께 논의하고, 그러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새로운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딱 법이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행정부, 정부에게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곳이어서 정부가 청년 정책을 수립한다 했었을 때 청년들은 실제로 이런 것들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좀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곳들입니다. 청년 참여의 가장 큰 매력은 나한테 필요한 정책을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일단 대단히 청년 정책의 수혜를 다방면에서 받은 케이스죠. 그렇게 따지면 국가장학금, 가장 크게는 제가 지금 대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의 수혜를 받아서 이제 지금은 대학 졸업반이 되었고, 또 동시에 LH 청년전세 임대를 통해서 또 학교 주변에 자취를 할 수 있었고, 내년에는 제가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기 때문에 작년에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통해서 확정되었던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장학금을 통해서도 또 대단히 다양하게 수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장학금, LH 청년전세 임대, 내년에 취업 후 상환 장학금, 거기에다가 제가 그 내일 배움 카드도 있고, 생각해보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세상에 좋은 정책들은 너무 많은데 정작 당사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대단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늘 이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라는 식으로 제안은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저희는 이런 제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답변이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한 것 같아 라고 느껴지면은 일단 검색을 해보는 습관이 생겨서 그것 덕분에 좀 적절하게 많이 찾아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참여하는 자는 주인이고 참여하지 않는 자는 손님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최근 이제 청년층이 되게 힘들잖아요. 저도 취업준비생이고 또 이 딱 나이 때 대학을 졸업하는 졸업 예정자 신분으로 되게 청년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공감도 많이 가고 저도 힘들었다는 기분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런 절망이나 이런 슬픔들이 곧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가져왔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고 또 우리 사회, 우리 세대의 주인도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실망스럽다 라는 인상을 되게 많이 받고 있고요. 청년을 위한 청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뭐 지역 불균형 문제라든지 양극화라든지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되게 단일하고 일회성적인 정책이나 해결책을 통해서는 절대 해결이 될 수 없는 문제점들이거든요. 뭐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갑자기 드러난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이미 있었던 문제점들이고, 우리 사회가 숨겨왔던 병폐들,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하필 코로나라고 하는 너무 힘든 상황이 터졌기 때문에 그게 심화가 돼서 청년층한테 나타나지고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없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 없이 자꾸 청년 이야기만 하시면 그거는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이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청년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의식은 우리 사회에 미래가 없다, 내 삶이, 내 미래가 행복할 것 같지 않다라는 건데, 그러면 미래를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본인들을 위한, 스스로를 위한 정책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